네, 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기록은 나왔고 양시장이 이 연고점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또 보합권 정도 내에서의 흐름인데요. 오늘장 한 줄로 좀 표현해 주세요. 어, 지금 수요일 날과 동일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간 조정을 좀 원한다, 네네. 시장이. 예,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 쪽을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현금 관리를 좀 하자. 뭐 이런 말씀 많이 좀 드리고 있고,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거저거 건들지 말고 좀 테마주들은 거래하기 좀 힘드니까 좀 대량 생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좀 제시해 드리고, 이게 이제 돌연변이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수익의 중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NK 세포하고 이제 혈장 치료제 쪽 관련돼 가지고 중심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게 오늘도 뭐 그냥 이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장에서 또 눈에 띄는 포인트들 지금 시황관을 그대로 좀 가져가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 조금 더 알려주세요.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 쪽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26,300선 정도 되니까 뭐 이걸 뚫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갇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해외 시장 보면은 이게 갇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계속 좀 돌파해주면서 다우존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데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요게 다시 한번 직전 저점 라인대가 좀 깨지는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82선 정도 되니까 1100선 정도 잡으면 되겠죠. 1100선 정도 이상권에서는 계속 기저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종목들 가운데 수익률 기회는 있다는 얘기니까. 대신 요거를 붕괴됐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도 연동을 할 거다라는 경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어디서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워낙 핫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가면 저는 57,000원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7,000원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가를 잡아드렸던 자리는 51,000원과 57,000원에 대한 박스였었죠. 그래서 여기 그냥 갇힌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격이 원했을 때만 좀 공략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렸었는데 요 시점에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변수가 등장했는지는 뭐 인텔이라는 이슈가 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거고 이제 요게 삼성전자를 자극시킨 거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쪽을 보면요. 분기적으로 보면 메모리 쪽에서 한 5조 벌 때 비메모리 쪽에서 한 2천억에서 한 5천억밖에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걸 늘리겠다 이거거든요. 이번에 그 인텔이 제조 쪽을 포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TSMC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인텔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TSMC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해외에 있는 애널리스트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기대치가 반영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7,000원이라는 자리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3년 평균 PB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이 디램 가격이 회복될 흐름이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여기서 가치 있는 흐름이 나왔었던 거고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계속 뒤처졌었는데 여기서 인텔이라는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매수가 붙는 거죠. 이거 추정한 인덱스 자금도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전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분별하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형태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다른 애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낫다. 그 추종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 사기도 좀 버겁고, 5G도 수익률 한번 터뜨렸고, 그 다음에 바이오지아 같은 경우도 수익률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그거 새로 사기는 좀 힘들고 그 가운데서 인텔 내용 나오니까 그나마 삼성전자 사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스마트머니가 일부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여기서 랠리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방어 정도 나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7,000선 정도의 방어가 이전에는 강력한 저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방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3분기에 대한 IT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거에 연동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81,000원대에서 88,000원대는 그냥 갇힌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성을 추정하는 건 아니고 갇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이 하이닉스가 갇혀져 있는 이 구간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나왔지만 이게 연속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익률 게임은 저는 반도체 쪽보다는 바이오 제약 쪽이 훨씬 더 계속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디램 공급 쪽 관련된 물량들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수요 쪽은 다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다운되니까 돈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익률 게임의 중심은 또 바이오 제약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이라는 것도 트렌드 유행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전자 DNA나 mRNA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제넥시나 레오캠 바이오 탑선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CMO 관련된 업체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4월 10일 비례의 계약 이후 추천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4월 중순에 그 터지고 나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제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지표가 이거예요.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돌연 변이가 나오지 않았었을 때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관련된 국내파, 해외파 라인에 대한 구조도를 보여드렸었죠. 그때 제넥신, 바이넥신, 알테온 다 터졌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주식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요거는 돌연 변이가 나오기 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돌연 변이가 나오기 전이고, 이제는 돌연 변이가 나왔었을 때 이제 제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연 변이가 나오면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뜨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플랫폼을 여러 종류의 이 R&D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 속도가 늘어나는 이유가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막 확산이 되니까 원래 바이러스는 여름에 되면은 확산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건데 미국 이렇게 뜨뜻한데도 날씨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니까 이 돌연 변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게 바이오제약 국내파 해외파 라인은 제가 4월 달에서 6월 달에 바이오제약 투자하는데 핵심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제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렸었고 이거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3주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는 돌연 변이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돌연 변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잡냐면 돈 대주는 거는 유럽 쪽이 지금 돈 대주고 있어요. 빅파마들이. 이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찾아갔던 거예요. 우디 바트라 그 사람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독일 머크사가 기술 협력을 제공을 하고 유럽 쪽이 돈 대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이제 라이트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또 다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쪽 그룹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쪽 이건 우선주의 기반으로 해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가운데서 아시아 쪽에서 이 시장을 키우고 싶은데 중국은 아직은 경험이 적잖아요. 백신 경험 적고 일본도 약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타켓으로 잡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돌연 변이와 관련된 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유한양행 집단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뭉치는 집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녹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연 변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계추는 요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요거 보고 싸요. 바이오제약 가운데에서. 그래서 바이오제약 가운데 유난히 강한 주식이나 잘 안 빠지는 주식이나 조금 빠지더라도 바로 이렇게 회복 나오는 거는 요런 키워드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빠이구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다시 좀 싸게 살 수 있는 공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제가 대량 생산 많이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넥스 많이 좀 갔잖아요. 이 바이넥스 이후에 뭘로 갈 거냐? NK 세포나 혈장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즉 유한양행 집단과 녹습제 집단으로 이번 구조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번에 수익이 좀 중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유전자 DNA나 mRNA 관련된 주식은 좀 트레이딩을 이번에 병행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바이오젤의 중심은 대량 생산해서 NK세포 혈장 치료제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의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